오케이. 기록이네. 자, 우리 국어에 변천할 거야. 뭐 전체적으로 다들 했고 선생님 봤을 때 예은이만 이게 조금 힘들 수 있을 거야. 예은이 지금 듣고 있지, 그지? 예은이 이 영상에 내가 보기엔 이게 정수리만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느낌이 듣고 이거 내 딱 있어요. 듣고 있어. 이거 보여주란 말이야. 시연이만큼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시연이 앞머리 깐 거 오래간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얼마나 좋아. 보여달라고 예은아. 오케이. 좋아. 우선 이거 할 건데 오늘 작품 위주로 조금 봐볼까 싶기는 해. 작품 위주로. 지금 여기 보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우리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볼게. 오늘 세종어제 훈민정음도 한번 보고 어떻게 할까? 빨리 읽자. 이거 너네 그거 다들 저기 교과서 있지? 그치? 교과서 다 있니? 오케이. 시연이도 지금 교과서 있니? 오케이. 그럼 나 교과서 갖고 갈게. 지금 이게 너네 교과서야. 너네 교과서인데 교사용 그런 교과서라서 요거 가지고 할 거고 만약에 없어도 이거 보고 해도 큰 문제 없게 해놓을게. 최대한 빨리 읽고 할게. 오늘 우리 웬만하면 이거 다 끝낼 생각이어서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할 건데 마이크 안 켜니까 이거 뭔가 엄청 불편하지만 한다. 한 번 더 볼게. 국어는 끊임없이 변한대.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성 얘기하는 거야. 엄청 잘 알고 있는 내용 맞지? 그래서 지금의 국어도 이러한 변화의 결과래. 국어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고대부터 고대 국어 그리고 현대 국어까지. 이것도 잠깐만 얘기하고 넘기자. 뭐냐면 우리나라 국어를 얘기했었을 때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고대 국어가 있어. 고대 국어는 솔직히 너네가 크게 몰라도 돼. 너네는 고대 국어를 배우지 않아. 고대 국어는 아직 한글이 만들어지기도 전이기도 하고 언어도 크게 통일되기 전이야. 언어도 이렇게 되게 많이 분화되어 있었을 때를 고대 국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고대 국어는 한문을 우리식으로 조금 쓰고 있는 것까지를 우리가 고대 국어라고 하는데 다행히 너네가 그걸 안 배워. 너네가 그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서 크게 몰라도 될 거야. 고대 국어가 이제 향찰표기. 우리 어제 수업하면서 향찰표기 잠깐 얘기했지. 그지? 그 향찰표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고대 국어인데 그냥 뭐 조금 이제 기본적인 얘기만 조금 해준다면 여기다가 할게. 고대 국어는 언제까지냐면 고려 건국이야. 고려 건국 전까지를 우리는 고대 국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는 한자의 주체적 수용이라고 할게. 모자란데? 네, 이렇게 디지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디지털하다고 내가. 한자의 주체적 수용. 이렇게 해서 한자를 우리가 조금 좀 남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 그거 우선 기억하면 되고 이제 중세국어 넘어가잖아. 중세국어는 언제까지 우리가 중세국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임진왜란까지를 얘기해. 임진왜란까지를 얘기하는데 고려 건국부터 임진왜란이면 엄청 역사가 긴 거야. 시간적으로 되게 길어서 가운데를 뚝 잘라갖고 언제더라? 이게 언제지? 여기 한글 창제. 한글 창제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를 전기, 뒤에를 후기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자리는 이 후기를 배우는 거야. 전기는 거의 배우지도 않아, 너네는.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자. 하나 더 하면 근대 국어지. 근대 국어는 그냥 개화기라고 할게. 가보개혁이거든. 개화기, 가보개혁. 요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배울 때 가장 포인트로 많이 배우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야. 이 전기 중세국어, 후기 중세국어랑 근대 국어 그리고 요 두 개. 요 두 개를 너네가 자세하게 배우는 거야. 왜? 이때가 가장 격동적인 변화가 있었어. 되게 다양한 변화들이 있어. 그 변화에 대해서 너네가 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알아야 될 거 몇몇 개들은 뒤에 책 읽으면서 알아야 될 것만 빨리빨리 얘기할 테니까 봐. 다 아는 건데 그냥 빨리 읽을게 그럼. 뒤에 보자. 그러면 고대 국어부터 현대 국어까지의 변천 과정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시기의 국어의 모습은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대. 그러니까 고대 국어 못한다고. 고대 국어 못해.
그리고 다행히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는 한글로 기록된 문헌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국어의 과거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대. 여기에서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인 후기 중세 국어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현대 국어와 비교한대. 너네는 실제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근대 국어도 잘 안 배우는 거야. 근대 국어도 거의 안 배우고 그냥 좀 이렇게 근대 국어도 잘 안 배우고 그냥 중세 국어랑 현대 국어에 대한 비교만 이렇게 배우는 거였는데 너네 학교가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갖고 근대 국어도 조금 해주나 봐. 그래서 이거 좀 자세하게 볼 거야. 뒤에 보면 기억해야 될 것만 빨리 얘기할게. 후딱 알아야 될 것만 진짜 후딱후딱 얘기할게. 처음부터 보자. 음운과 표기상의 차이점. 중세 국어는 체계를 보면 예사소림, 된소림, 거된소리. 지금 이 세 가지 계열이 확립되었다고 얘기했어. 근데 너네 알아둬라. 뭐냐면 이거 된소리는 잘 안 쓸 때가 많아. 된소리가 안 쓰이던 시기가 있고 쓰이던 시기가 있어.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 분명히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를 갖고 너네가 포인트를 찾아갖고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돼. 말씀이라고 쓰는 것과 말씀이라고 쓰는 부분이 있을 거야. 똑같은 말씀인데 얘는 씀이라고 써서 얘는 시옷이라고 해서 씀이라고 쓸 때가 있어. 요때가 된소리를 썼을 때, 요때는 된소리를 쓰지 않았을 때. 이렇게 기억하면 딱 맞을 거야. 자, 조금 더 읽어보자. 그래서 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세 계열이 확립되었고 현대국어와 달리는 자, 요거 기억해. 순경음 비읍. 너네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단어지. 순경음 비읍, 그리고 반치음 요런 것들이 있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할 테니까 포인트 요것도 기억해줘. 순경음 비읍 있지. 이 순경음 비읍은 기본자 아니야. 기본자 28개에 들어가지 않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 글자가 총 28개였어. 자음은 17개, 모음은 11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여기 옆에다가 잠깐 쓰면 기본자가 자음은 17개가 있었어. 이 17개를 그냥 한 번만 빨리 써줄게. 한 번만 빨리 써주면 기본자로 요거에 키읔이 있고 끝, 티읕이 있고 비읍, 피읍이 있고 그리고 있었어. 그리고 자에서 꼭지응이 있고 그리고 반설음 리을이 있고 반치 이렇게 있어. 그럼 요렇게 17글자. 요게 기본 글자였고 모음을 또 한번 얘기하면 돼. 오케이? 지금 여기는 요것들 기본적인 건 좀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모음 같은 경우는 아래아, 이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아래아에서 나온 게 아와 오 그리고 야와 요 그리고 의에서 나온 게 어와 우 그리고 여와 유 요렇게 해서 총 11글자가 있을 거야. 요게 기본 글자니까 알아두고 왜 이게 있냐면 순경음 비읍은 기본 글자에 안 들어가. 반치음은 기본 글자에 들어가지만 오케이? 됐지? 그래서 지금은 쓰이지 않는 음운들이 있었다. 됐고 그리고 뜻, 쌀, 꿀이라고 했는데 자 요런 거 우리가 합용병서라고 얘기하지. 확실하게 기억해놔. 우리나라는 합용명서,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서 합용명서 초성에 자음이 2개 이상 한꺼번에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기억하면 될 거야. 그래서 뜻, 쌀, 꿀에서처럼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다. 오케이. 자, 요것도 쓸데없는 얘기인데 하나만 잠깐 얘기할게. 예를 들면 없다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할 때 없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여기도 비읍, 시옷, 자음 2개 썼지. 그지? 어두자음군처럼 보이잖아. 어두자음군 절대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두야. 어두는 초성이란 뜻이야. 초성. 그러니까 첫 글자. 그러니까 첫 글자에 있는 자음. 그러니까 모음 앞에 있는 자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만 얘기하는 거니까 요럴 때는 어두자음군 아니니까 기억해둬. 오케이? 받침에 오는 비읍, 시옷 같은 경우는 어두자음군이라고 껴주면 헛소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자,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볼게.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다. 조금만 당겨서.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다. 중세국어의 모음에는 아래아가 있었으며 아래아.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인 자, 선생님 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거 기억해놔. 특이정보야. 요거 특이정보야. 지금 요 자리. 다른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이기는 한데
너네들이 그냥 지나가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무슨 말이냐면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인 애와 애가 있는데 이게 이중모음이었대. 무슨 말이냐면 현대국어에서는 얘네들이 단모음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여기 봐줘. 한 번만 봐주면 여기다 써줄게. 왜 혹시 옛날에 우리가 모음 체계 기억하라고 이거 미안한데 현대국어다. 현대국어에서 모음 체계를 얘기하면서 이런 게 있었어. 모음 체계에서 전설모, 후속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뭐냐면 키, 위, 제, 왜, 해, 금, 붕, 어, 조, 아 요렇게 얘기를 해갖고 앞에 걸 전설 모음, 뒤에 걸 후설 모음, 그리고 여기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들을 평순, 여기 있는 걸 원순, 여기를 또 평순, 여기를 원순이라고 했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 10개를 우리는 단모음이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이 단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기다 한번 또 쓸게. 한 번만. 미안해. 단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잠깐만, 미안하게 뭐가 미안해? 알려주는데 18? 내가 너를 열심히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미안하대? 이 말실수 이런 이상한 입버릇 하면 안 돼. 자, 다시 여기 어딨어? 단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가 단모음이냐면 입술 모양이나 모양 또는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이야. 그러니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음들이 있어. 그러니까 발음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여기 키위 제외할 때 위자 한번 봐봐. 여기 위자 보이지? 위. 아이고, 이렇게 하면 좀 저긴가? 위자 보여? 이 위자 보이면 우리가 발음할 때 선생님 여기 봐봐. 화면 봐봐. 보면 내가 아씨 존나 못쓰겠네. 아씨. 자, 여기 보면 싫어. 위라는 발음할 때 우리가 위 이렇게 발음하면 잘못 발음하고 있는 건 거야. 그러니까 왜 단모음이니까 발음할 때 위를 발음할 때 아씨 개못생겼어. 야. 미치겠네. 야, 오케이라니. 그러니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발음해야지 정상적인 발음이야. 그거 우선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읽던 게 뭐였냐? 요 자리였다고. 현대국에서는 단모음인 애와 애가 이중모음으로 발음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애를 발음할 때 에 이렇게 반모음으로 발음했을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뭔가 움직였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아. 근데 미안하지만 너네가 절대 알 수 없으니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돼. 너네가 발음에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지금 이 자리가.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해도 선지에 나오기는 좋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괜찮지? 자, 그리고 뒤에 거 읽어볼게. 뒤에 거 더 보면 그리고 모음조화는 모음조화 별표. 모음조화 별표지. 모음조화 별표고 뭐 다 잘 알겠지만 솔직히 이게 예은이 때문에 지금 자꾸 써주는 거야. 뭐냐면 모음조화라고 해서 우리는 양성모음이라는 게 있고 음성모음이라는 게 있고 양성과 음성이 모두 되는 중성모음이라는 게 있어. 모음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양성모음은 아와 오와 아래야. 음성모음은 어와 우와 으가 있었고 중성모음에는 이렇게 이모음이라는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는데 얘네들이 어떨 때 어미나 조사의 결합, 어미나 조사의 결합 시에 비슷한 것끼리 모이려는 성질이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모음조화라고 불러. 오케이? 비슷한 것끼리 자꾸 모이려고 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여기 없다를 쓴 게 있지? 요거 잠깐 다시 한번 지우고 해볼게. 예문이니까. 없다라는 단어가 있어. 없다라는 단어 용언이잖아. 근데 없다라는 단어에 여기다가 명령형을 한번 집어넣어봐. 명령형 집어넣으면 안 되네. 과거 시제를 집어넣어봐. 과거 시제. 그럼 과거 시제 집어넣으면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없다라는 단어가 들어오지. 없었다 할 때 엇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모노미가 들어온다고. 왜? 업이란 단어가 어야. 음성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음성인 엇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게 만약에 양성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냐? 잡다 같은 경우는 이래. 잡다 같은 경우는 양성이니까 여기에 at을 써야 되겠지. 잡았다 할 때 at. 그러니까 과거를 드러내는 게 ot도 있고 at도 있는데 과거를 드러내는 게 ot도 있고 at도 있는데 앞에 있는 모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얘기야. 뭐 빨리 한 번만 더 넘길게 이제. 자, 그럼 뒤에 거 보자. 모음 조합 별표. 밑에 가볼게. 됐고 잘 지켜졌다. 또 비분자로문으로 음의 높낮이를 통해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성조가 있었는데 성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성조가 뭐냐면 음의 높낮이야. 음의 높낮이가 성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있었는데 글자 왼편에 방점을 찍었다. 이것도 별표. 방점도 꼭 알아야 되는 단어지. 방점을 찍어서 표현했다. 밑에 거. 이 시계는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어간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 별표. 이어적기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슴이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 사슴인데 너무 크게 하나? 부담스럽나? 개 부담스럽나? 괜찮지? 오케이. 아니야. 좋아. 할게. 사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슴이라는 명사잖아. 근데 여기에 이라는 조사가 붙었는데 근데 이 조사는 초성의 이응의 음가가 없는 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있는 받침을 뒤로 넘겨가지고 발음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와 채은이 마스크 벗은 거 처음 보는 거 아닌가 나? 와 채은이 마스크 벗은 거 처음 보는 느낌이네. 대박이야. 마스크. 슬픈 얘기야, 그치? 무튼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미음을 이렇게 뒤로 넘기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이어적기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 적을 때 어떻게 적는다? 이렇게 사스미로 적는다. 사스미 이렇게 적는다. 요게 이어적기지. 자 똑같아. 여기 뒤에 보면 깊은이라는 단어도 똑같잖아. 여기도 깊은인데 은이라는 단어는 얘는 어미야. 그지? 어미인데 얘도 초성의 이응이 음가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피읍을 뒤로 넘기는 거지. 이런 걸 이어적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쓸 때 깊은이라고 쓴다. 끝. 깊은이라고 적었다. 현대국어에서 다시 미안해. 현대국어에서는 사슴이 깊은처럼 끊어적기를 썼어. 현대국어는 이렇게 끊어적기를 썼는데 이때 당시에는 연철을 쓴 거지. 그리고 받침에는 주로 이거 별표. 요거 별표. 또 팔종성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후딱 쓸게. 후딱. 8종성법이 있고 7종성법이 있고 그리고 종성부용 초성이 있어. 당연히 8종성법은 8개. 8개는 기역부터 8개 쓰면 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인데 이게 꼭지응이니까 꼭지를 써주면 되고 7종성법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요 디귿만 사라지면 돼. 디귿만. 그래서 기역, 니은 없고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인데 이 이응도 그냥 이응으로 넘어오면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종성부용 초성은 모든 자음. 이렇게 쓰면 끝이야. 됐지? 자,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하면 거의 끝. 잠깐 뒤에 거. 이게 때 이를 통해서 당시에는 음절만에서 8개의 자음이 발음됐으면 수정했어요. 자, 봐. 이거 중요하지. 이 말.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받침을 8개를 썼어. 받침을 8개를 썼다라는 건 결국엔 뭐야? 발음도 8개를 할 수 있었다는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2개를 구분했겠지.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있는 디귿과 여기 있는 시옷을 여기 있는 디귿과 여기 있는 시옷을 아마 구분해서 발음했을 거라고. 현대는 이 디귿과 시옷을 구분해서 발음하지 않아. 현대 국어는 디귿도 디귿으로 발음되고 시옷도 디귿으로 발음돼.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아마 이 둘의 발음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따로 적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알아둬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책에 있는 말들 중에는 꽤 괜찮은 말이야. 이렇게 옆에 가면 뭐래? 현대 국어에는 음절만해서 이렇게 7개로만 발음됐는데 이때는 7개가 아니라 조금 더 발음되지 않았을까? 추측이야. 확실한 건 아니고. 자, 밑에 거 보자. 밑에 거면 어휘상의 차이점. 뭐 별거 없어. 보면 중세국어에서는 고유어에 비해 중세국어에는 고유어의 비중이 현대국어보다 컸다. 왜? 옛날에는 고유어가 더 많았겠지. 현대에 오면서 한자어도 많아지기도 했고 외래어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돼. 예를 들어서 가람, 외, 온, 주문 이러겠네. 가람은 강이란 뜻이고 외라는 건 산이란 뜻이고 온은 숫자 100, 지문은 숫자 1000을 얘기한다고 하면 돼. 같은 고유어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한자어인 강이나 산이나 백이나 천에 밀려서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았대. 그리고 이 시기에는 외래어가 존재했는데 중국에서 온 이런 말들, 몽골에서 온 이런 말들,
그리고 여진에서 온 요런 말들이 그 예이다라고 됐는데 교과서에 나온 예문은 기억해둬라. 자, 또 어휘는 자 이거 중요하다. 별표. 뭐냐? 어휘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했다. 별표. 이게 의미가 변한다고 해서 의미 이동, 의미 축소, 의미 확대 뭐 이런 개념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요것도 꼭 알아야 돼. 밑에 거. 그래서 값이 나가다라는 의미의 중세국어 싸다가 값이 저렴하다는 의미의 현대국어 싸다로 이어진 것처럼 의미가 달라진 어휘도 있다. 끝. 뒤자. 우와, 별표. 문법상의 차이점 별표. 시험 문제 나올 거만 빨리빨리 체크할게. 보자. 중세국어는 주격조사. 자, 주격조사입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 별표입니다. 써주면 주격조사는 이런 이가 이렇게 세 가지. 이, 모음이, 생략.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 다 알 거니까 조금 이따 갈게. 자, 주격조사 2만 있었고 가가 없었는데 그럼 봐봐. 너네는 교과서가 어때? 교과서 걸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배우지. 그럼 거기엔 가가 나오는 게 있어. 너네가 보는 건 분명히 가가 나오는 것도 있을 거야. 그거 나오면 아 얘는 시기가 좀 바뀌었구나 라고 기억하면 될 거야. 그리고 가가 없었는데 이는 환경에 따라서 이로 실현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했다. 자 봐봐. 세 가지 나오지? 왜? 이는 환경에 따라서 이런 이가 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고 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지. 끝.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왔다. 요건 좀 크게 해서 할게. 자, 구름이야. 구름이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구름이란 단어야. 앞말이 자음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를 쓰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고 얘가 시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어적기를 쓸 때면 구름이라고 쓰면 될 테고 끊어적기를 쓸 때면 구름이라고 쓰면 될 테고 거듭적기를 쓸 때면 구름미라고 썼으면 됐을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옆에 있는 거 볼게. 자, 요거는 부처가라고 되는데 이 당시에 부처라는 말은 부처 이게 부처였단 말이야. 그럼 얘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모음 2만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 부처 한 다음에 여기다 이를 하나 더 써. 부텨라고 했던 거지. 되니? 요거 얘기하면 우리 또 얘기할 게 있네. 요거 티귿 썼잖아. 요 티귿. 그래서 요거 국외음화엑스도 얘기할 수 있네. 국외음화를 쓰지 않은 예다라는 것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요 정도. 뒤에 생략이라고 했는데 생략은 그 당시에 뿔이라는 단어가 불휘라고 이렇게 썼어. 불휘. 그럼 얘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긴 했는데 이 모음으로 끝났잖아. 여기가 이 모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를 하나 더 쓰면 등신같이 불휘가 어떻게 돼? 불휘 이렇게 써야 돼. 이 뭐 개똥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요거 쓰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요 이를 생략해 갖고 요 이를 생략해서 생략의 형태를 줘갖고 그냥 쓸 때 불휘라고 써도 모음이 있다고 주격조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끝내는 거지. 자, 그럼 끝. 자, 뒤에 거 보자. 별표가 많네. 현대국에서는 명사형 어미로 미음이 쓰여. 현대국어는 이게 미음이 쓰여. 미음이 쓰이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자, 요거 홈 아니야. 옴이다. 오케이? 숨 이거 필요 없어. 움이다. 요거. 그러면은 옴과 움이 쓰였대. 요건데 왜? 옴은 양성일 때, 움은 음성일 때. 그래서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두 개가. 근데 현대국어는 요거 하나밖에 없지. 왜? 우리는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음조화 같은 게 없으니까 얘는 미음 하나만 써도 되는 거지. 지금 현재는. 선생님 근데요. 지금도 아까 명사형 어미가 미음일 때가 있고 음이일 때가 있잖아요. 둘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의문문적 이형태라고도 얘기하지 않아. 의문문적 이형태라고도 얘기하지 않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미음과 음의 요 있지. 요 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매개모음이라고 불러. 매개모음이라고 불러서 그냥 앞말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꼭 들어와야 되는 그런 모음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매개모음이라고 하는 거라서 미음과 음은 그냥 똑같은 형태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넘길게. 자, 음이 사용되었대. 중세 국어에서도 명사형이 기가 등장했는데 기 등장하면 체크하면 돼. 너네 이번에 기 등장하는 거 꽤 있을 거야. 동명일기 같은 경우는 기가 있을 거야. 오케이? 기가 등장해서 조금씩 사용하긴 하겠으나 현대국어처럼 쓰임 활발하지 않았다. 끝. 밑에 거. 중세국어 주체 높임 별표, 객체 높임 별표, 상대 높임 별표인데 그냥 하고 넘길게 오늘. 자, 모든 경우 선어모임 사용했다는 게 현대국어가 다르다. 자, 봐봐. 현대국어가 다르다고 했댔지. 이것만 얘기할게. 현대국어는 주체 높임만 남았어. 주체 높임만 남음. 주체 높임만 남음.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높임을 드러내는 선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선어머니가 주체를 높이는 선어머니, 객체를 높이는 선어머니, 상대를 높이는 선어머니가 그 당시엔 다 있었어. 중세국어 때. 근데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는 주체를 제외하고는 싹 다 사라져.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야. 밑에 볼게. 다음 예와 같이 주체 높임이 시, 샤 이렇게 했는데 봐. 시, 샤인데 이거 알아도 샤라는 말은 모음 앞에서 쓰인다고 너네 여기 책에 봐도 이게 모음 앞에 쓰인다고 보여. 모음 앞에 쓰인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건 알아두면 좋은 게 샤라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뭐 아나, 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샤라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경우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둬도 괜찮을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객체 높임은 삽잡잡인데 이것도 앞말이 자음이 어떤 자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 근데 이런 건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넘길 거고 상대 높임은 이, 이시 있는데 이거 다 꼭지응이야. 지워야 되겠다. 꼭지응의 이와 꼭지응의 이신데 하나는 평서형, 하나는 의문형이라는 것만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처음부터 볼 건데 예은이는 잘 이해되니? 괜찮아? 오케이? 네, 괜찮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 내가 혹시 아니야, 됐어. 우선 할게.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네는 지금 현재 내신으로 보는 거니까 내신으로 보니까 솔직히 얘를 외워야 될 거야. 내신을 볼 때는 요 아이를 전체적으로 거의 다 외운다고 생각하고 봐야 될 거야. 근데 너네가 만약에 이번에 끝나고 나서 이번에 내신 기간이 끝나면 어쨌든 이게 수능에서만 이걸 보게 될 거거든. 그럼 그때 보게 되면 밑에 있는 현대어랑 잘 보면 돼. 현대어랑 엮어서만 볼 줄 알면 뭐 이렇게 되게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야. 현대어를 가지고 형태소 분석해서 위에 거랑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 되는 건데 자, 우선 해볼게. 축구네. 자, 우선 보자. 보면 여기 보면 야수가라고 돼 있어. 야수가라고 돼 있으면 결국은 양이란다. 다시. 야수라는 사람의 주격조사 가를 붙인 거야. 그렇겠지? 그러면 여기도 야수가라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봐봐.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양슝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재밌는 게 뭐냐? 요 이가 주격조사야. 주격조사. 근데 너네는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한다면 이럴 수 있어. 주격조사인데 왜 얘는 모음 이만 왔냐? 앞에 이응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앞에 받침인데 왜 그러냐고. 근데 재밌는 건 앞에 있는 이응은 여기 앞에 있는 이 이응은 진짜 이응이 아니라 뭐냐? 동국정어식 한자음 표기에서 나온 이응이야. 쓸모없는 이응이란 거지.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여기다 한 번만 조금 더 쓰면 원래 야수라는 사람인데 이 야수가 한자어잖아. 그지? 야수가 한자어니까 동국정어식 한자음으로 표기를 해줘야 되니까 요 밑에다가 쓸모없는 이응, 요 밑에 쓸모없는 이응을 쓴 거야.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이중모어라고 해서 슈라고 쓰기도 했네.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요 이응들, 요 밑에 있는 요 두 이응들은 동국정어식 한자음 표기로 나온 그런 놈들이라서 필요 없는 아이들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모음이만 쓰인 거라고 보면 되겠지. 됐지? 그리고 야수가 그럼 여기 얘기할 거 하나씩 다 해볼게. 그러면 여기 야수에는 요 야수에서는 얘기할 게 동국정어식 한자음 표기. 자, 그리고 나 하나만 더 얘기할게.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 요거 미안한데 하나만 봐. 요 자리 보면 형종이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엔 세존이야. 세존이란 말이라고. 그러면 세존인데 요게 이응을 썼잖아. 그럼 요건 동국정어식 한자음 표기. 요 이응은 여기는 요 이응은 동국정어식 한자음 표기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 존이라는 말은 동국정어식 한자음 표기가 크게 안 쓰였잖아. 그렇지만 얘도 동국정어식 한자음 표기라고 하기는 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돼? 얘는 초성, 중성, 종성 지킨 것도 아니고 중국식 발음으로 한 것도 아닌데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라도 동국정식 표기를 썼으면 모든 건 다 동국정식 표기인 거야. 근데 너네가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동국정식 표기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초성, 중성, 종성 지켜준 거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식으로 발음한 것만 너네가 배우는 것 뿐이지 모든 게 다 동국정식 표기는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올게. 본문으로 넘어와서 야수가 목련 다려라고 했는데 이 다려라는 게 누구누구 애기라는 부사격성인데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넘길게.
그리고 세존 시옷인데 자, 이 시옷, 요 시옷도 너네가 알아둬야 될 거야. 요 시옷은 뭐냐면 요 시옷은 관형격 조사야. 그래서 현대어랑 한번 놓고 볼까? 현대어랑 놓고 보면 여기 보면 세존의 할 때 이 의가 여기 있는 요 시옷인 거지. 괜찮지? 그래서 세존에 있고 안붕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안붕이란 단어를 보면 안이란 단어에 안자가 요건데 여기 하나를 붙여줬지? 여린 이웃을 하나 붙여줬지? 동종 시간점표기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부 같은 경우도 원래는 부인데 밑에 이렇게 읽는 것도 동종 시간점표기라고 우선 얘기하고 넘길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안부 묻잡고 할 때 잡 요거 별표지. 객체 높임 선어럼이 별표. 오케이. 그러면 너네가 이건 알아둬야 돼. 잘 들어. 무슨 말이냐? 시험 문제를 이지랄로 내지 않아. 쉽게 이게 객체 높임 선어범위 쓰였어. 이렇게 내지 않아. 함정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객체 높임 선어범위를 사용해서 누구를 높였냐라고 물어본다고. 그걸 물어보면 그나마 친절한 문제고 뭐라고 하냐면 객체 높임 선어범위를 사용해서 야수를 높였다. 이지랄로 넘긴다고. 그러면 맞지? 이렇게 하고 넘긴다? 아니야. 객체가 야수인지 아닌지를 너네가 확인해 봐야 돼. 그럼 너네가 한번 생각해 봐. 현대어로 한번 봐봐. 야수가 그지? 목련에게 세존의 안부를 여쭙고 말씀하시기를. 그럼 봐봐. 야수가 목련에게 세존의 안부를 여쭈었지. 그지? 여쭈었다고. 안부를 여쭈었는데 여쭌 건 야수가 누구에게 여쭌 거야? 목련에게 여쭌 거지. 그럼 이 잡은 목련을 높이는 거야. 목련을. 오케이?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 세존이라는 사람도 또 솔직히 높이는 사람이야. 그럼 세존을 높이는 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요 시옷이 높이는 말이야. 요 시옷이 관형격 조사인데 높임의 대상일 때 쓰는 시옷이야.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을 거야. 우리가 필기용을 한 번만 가보자. 필기용을 하나 가서 여기다가 우선 잠깐 얘기를 할게.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관형격 조사가 있었단 말이야. 관형격 조사가 크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시옷이 있었고 이런 의가 있었고 이런 의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시옷은 뭐가 있었냐면 얘는 무정명사에게 쓰는 거야. 무정명사라는 건 죽었다고 합니다.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는 대상.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애들 있지. 그지? 식물 같은 경우, 나무 같은 경우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잖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식물도, 살아있는 식물도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잖아. 그러는 것들이나 아니면 높임의 대상.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높임의 대상. 높임의 대상일 땐 시옷을 쓰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세존. 세존은 석가모니야. 석가모니는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 석가는 감정을 표출하지 않나? 좋네. 항상 감정이 항상 딱 일관적인. 어쨌든 근데 석가모니도 유정명사야. 근데 높임의 대상이니까 시옷을 쓴 거야. 그리고 요거는 이 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뭐냐? 유정명사.